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삶이 잔잔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예순을 지나고 칠순팔순을 바라보니 알게 됩니다. 잔잔함은 잠시의 얼굴일 뿐, 그 아래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온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 우리의 마음을 말하려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아는 이웃이자 서로의 비밀을 모르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자리는 동네 작은 경로당 구석에 진력 햇살이 카펫의 먼지를 금빛으로 띄울 때면 하나둘 모여 앉아 마치 오래된 라디오를 켜듯 자기 속의 목소리를 틉니다. 먼저 정해진처럼 먼저 말문을 여는 이는 정씨였습니다. 68, 은퇴 후 스스로를 덜어내는 연습을 하던 사람.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레 말했다지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다가 예전 사진을 눌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내가 환하게 웃던 여름의 강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면 불이 켜져 있어도 집이 환하지가 않아요.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멈춥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의 문턱은 자잘한 생활. 소음으로 파묻혀 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흘려보낸 지 오래였지요. 그가 덧붙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늘 괜찮다고만 해서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고. 그 순간 정씨의 손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늘 괜찮다 말하느라 괜찮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의 고백. 그 고백 앞에 우리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말을 이은 이는 70둘 김 여사였습니다. 평생 체면을 따져 말끝을 둥글게 마무리하던 분이 그날만은 각을 세워 앉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나 재혼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그녀를 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 떠난 지 15년. 외로움은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냄새라는 건 참 밤 냄새하고는 달라요. 그녀는 한숨 아닌 숨을 길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반대했죠. 엄마, 체면이 있지 않냐고. 그 체면이라는 걸 들고 거울 앞에 서보니 제 얼굴은 점점 투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비치는데 살아있는 느낌은 사라지고. 그러다가 그분을 만났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묻더라고요. 혼자 가면 미끄러워요. 그 한마디가 스르르 마음을 여는 열쇠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삼키며 숨을 맞췄습니다. 그분과 손을 잡으면 젊어지진 않아도 사라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요, 막상 결심하려니 두려웠죠. 나이 든 사랑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자식, 재산, 집안, 체면, 사랑 앞에 도장을 찍어야만 허락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엉엉 울었어요.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냐고요? 아니요, 더 무거워졌죠.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게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은 81 박노인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늘 호탕했지만 그날따라 목을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비밀이 있어. 누구나 웃을 준비를 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70을 넘기고 내 몸이 느려지면서 부끄러워 말하지. 예전의 나라는 사람과 지금의 나가 같은지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버스에서 한 젊은 친구가 자리를 양보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할아버지, 천천히 앉으세요.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고맙다고 말하는데 목이 막혔어. 나를 조심히로 감싸는 호의가 내 세계를 이제는으로 둘러싸는 울타리처럼 느껴졌거든.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묻곤 해. 나는 덜 된 건가? 아니면 잘 늙어가고 있는 건가?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장에서 수박을 고르는데 상인이 묻더군. 아저씨, 어떤 게 달아요? 순간 심장이 두근했어. 누군가가 아직도 나에게 고를 힘을 묻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예전에는 몰랐지. 그는 마지막 말을 낮게 내리며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설렘의 정체가 욕망이든 생이지든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서 또렷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9에서 막 60 문턱을 밟은 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으나 이날만은 길게 숨을 모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니 불이 꺼져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제 방도 부엌도 어지러워 있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 정리되는 무언가가 더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 밤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묻더군요. 너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니? 다음 날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아주 침착한 말투로 생활을 바꾸라 했습니다. 운동하시고 짠 것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그런데 문득 떠오른 건 운동도 음식도 아닌 어떤 얼굴이었어요. 10대의 끝과 20대의 시작 사이 내 어딘가를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한 장면. 사람들은 그걸 풋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 단어가 주는 얕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내게 삶을 처음으로 진하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나는 그 기억을 죄책감 없이 꺼내들 수 있을 만큼 늙었습니다. 동시에 그 기억을 현실의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만큼도 늙었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과 다시 배우자가 아니라 연인이 되어보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보더니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럼 첫 약속부터 다시 해요. 서로에게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하자. 우리 집이 그날따라 환했습니다. 누군가가 입술을 달싹이며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이 씨는 쑥스러운 듯 어깨를 움츠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에서 알람을 맞췄어요. 아침에 나를 위해 1시간, 저녁에 당신을 위해 1시간.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걷고, 손을 잡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우리의 새로운 체면이 되자고요. 말의 끝에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애의 화려함 대신 약속의 단단함을 선택한 두 사람의 얼굴이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러웠습니다. 그날 모임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내려놓는 법을, 누군가는 욕망을 다루는 방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슬픔을 건너 행복을 붙잡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말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의 문장을 받아 적듯 경청했고 누군가의 목이 맨 틈에는 물잔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마다의 삶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잔소리는 애정이라는 박노인의 인정, 체면은 손에 든 거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속도의 합이라는 김 여사의 발견, 괜찮다는 말 대신 솔직함으로 다가서겠다는 이 씨의 다짐, 그리고 여전히 고를 수 있다는 설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박노인의 미소까지. 각각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창밖의 전봇대 불빛만이 방안을 네모지게 그릴 때 우리는 묵직한 침묵 후 하나의 건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이란 젊음의 특권이 아니며 사랑이란 특정 나이에서만 유효하지 않다는 뜻의 건배였지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 길고 잔잔한 울림 사이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사랑이란 조심스레 걷는 발걸음 같아서 때로 느리지만 그래서 오래갑니다. 늦게 배운 약속은 서툴지만 그래서 더 정성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모일 겁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조금 더 가벼운 마음과 조금 더 단단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때도 분명 누군가는 새로운 비밀을 털어놓겠지요. 그 비밀이 우리를 또다시 서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결국 살아있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모금 드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슴이 움직인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 작은 용기 하나뿐이니까요.